리포터 김이나입니다. 지금 뒤로 보이는 게 우리나라 보물 제1호 동대문입니다. 양구백자가 서울에 왔다고 해서 나왔는데요. 서울에서 만나는 양구백자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네요. 조선 백자의 하얀 빛 안에 순수함과 예술성을 담아내고 있는 양구백자. 화려하지 않은 듯 하면서도 화려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뽐낸다. 그런 양구백자를 조금 더 특별하게 만날 수 있다는데 서울로 간 양구백자를 만나보자. 다양한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는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양구백토의 대중화를 위해 작품전이 열렸다. 양구를 벗어나 서울에서 만난 양구백자. 백토마을의 그릇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양구백자박물관과 백토마을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됐다. 서울 도심에서 이렇게 멋진 행사를 준비하셨는데요. 어떤 뜻을 담고 있나요? 양구백자는 조선 백자의 시원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러한 뜻에서 양구백자박물관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양구백토마을을 조성해서 작가님들을 초빙해서 저희 양구백토를 활용해가지고 양구백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양구백자가 조선백자의 시원지라고 하지만 많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리는 차원에서 양구 백자의 우수성과 역사성 이런 것을 알리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브랜드화 사업을 지난해부터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구백자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양구백자박물관. 조선 왕실에 진상하던 600년 전통을 자랑한다. 수백 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조선 백자의 하얀 빛과 푸른 빛의 다양한 무늬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양구가 600년 동안 백자의 역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품질이 뛰어난 양구백토 때문. 양구백토는 철분 함량이 거의 없어 조선 백자의 흰색을 만드는 최고의 원료다. 이번 행사를 기획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첫 번째로는 양구에서 활동하시는 도예가분들이 직접 만든 그릇을 서울에서 선보이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그릇에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직접 음식을 담아서 또 이 전시장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그것들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테이블마다 백토마을 작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이 전시돼 있다. 손 닿을 수 없는 곳이 아닌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작품들. 유리관 속을 탈피하고 실용적이고 친근하게 다가온다. 양구백자의 전통을 그대로 보존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닌가 봐요? 양구백자의 전통을 그대로 보존하는 건 이제 사실은 당연한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의 문화를 계속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려고 하면 옛것의 양구백자는 뭐 당연히 필요한 거고 현대의 양구백자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미래의 양구백자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고민들이 모여 있는 곳, 양구백자연구소. 양구백자의 새로운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는데 업무 협약을 통해 연구원들과 입주 작가들이 모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험하면서 전통의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고 있다. 양구 백토마을에서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 중. 도예 작가들이 입주해 양구 백토를 활용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지금 양구 백토마을에서 작업하고 계시잖아요. 어떤가요? 제가 서울에서 20살 때 올라와서 대학교 작업을 하고 27살까지 작업을 하다가 양구에 왔는데 서울에서 작업할 때보다 조용하고 시간도 많이 쓸 수 있고 약간 서울에서 많이 자극을 받는 거 좋긴 더 좋은데 그거 말고 제 안에서 뭔가 더 작업을 생각도 많아지는 것 같고 그거를 표현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쓸 수 있어서 양구를 작업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 좋은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전통주를 위한 상차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작업을 하게 되셨어요? 전통주를 담는 주병이랑 술잔 그리고 상차림이다 보니까 그 음식을 담는 그릇도 같이 디자인을 하고 싶었어요. 그중에 제가 그림을 중점으로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전통주가 어울리는 그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소나무가 전통이랑 좀 어울리겠다 그러면서 소나무 중에서도 통화가 있잖아요. 통화를 제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표현을 한 제품이에요. 도예 작가들의 땀과 노력, 개성이 담긴 백자 작품들. 도화지처럼 하얀 백자 위에 한 땀 한 땀 정성이 그려진다. 새로운 디자인과 새로운 그림. 전통이라는 이름의 무거움을 벗어던지고 어느새 일상 속으로 스며든다. 이렇게 양구백자를 가까이에서 보니까요, 순백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데요. 12월, 흰눈이 내리는 겨울과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백토로 백자만 만드는 게 아니었다. 백토로 빚어 만든 또 다른 작품들. 백토의 부드러운 질감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다. 백토에서 태어났지만 흰색이 아닌 검은색으로 완성된 작품들까지. 백토 작품들의 매력이 넘친다.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뽐내는 양구백자. 백자의 유려한 매력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많은 사람들의 눈길, 발길이 머무는데 유독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분이 있다. 어렸을 때는 길가에 이렇게 흙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곳에 빨간 흙하고 이 하얀 흙하고 이렇게 그냥 길가에 널려 있었어요. 저희들이 이제 뛰어가다 보면. 이 흙이 이제 그 하얀 흙이 이쁘잖아요. 이쁘고 곱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꺼내가지고 이렇게 뭐 장난감도 만들고 이렇게 뭉치고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백자가 서울로 양구 박물관을 떠나서 서울로 선보이로 나온다 그래가지고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반가워서. 백자 작품 전시장에서 풍기는 맛있는 냄새. 양구 백자로 빚은 그릇에 음식이 놓였다. 생활자기로 새로운 발돋움을 하기 위한 자리. 백도마을 그릇에 음식이 담겼는데 굉장히 정갈하네요. 네, 지금 양구는 백자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어서 백도마을에 레지던시가 들어오면서 다양한 작가분들이 다양한 연령대를 들어와서 디자인이 굉장히 작가마다 개성이 있어서 새롭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음식도 지금 아주 한국적인 것부터 또 양구의 특산물을 사용한 거 그리고 서양적인 것까지 같이 지금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릇을 좀 새롭게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음식을 담음으로써. 그래서 음식하고 그릇의 조화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구 백자를 활용한 상차림 시식회가 열렸다. 보기만 하는 전시가 아니라 직접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고 양구 백자의 실용성과 대중성을 확인하는 계기다. 양구 백자에 담아 먹는 음식은 왠지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그 지역의 문화, 양구백자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사실은 좋은 작가들이 지역에 많이 들어와서 좋은 작업들을 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행사처럼 지역의 백자를 만드는 많은 작가들이 와서 좋은 작업들을 하고 그런 작업들을 외부인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관심들을 이제 더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00년 전통을 이어오며
양구에 머물던 양구 백자가 도시의 일상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고고한 멋과 더불어 이제 식탁 위에서도 만날 수 있는 양구 백자.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아 온 만큼 전통을 이어 미래로 발전하는 양구 백자가 궁금해진다. 울산 대공원 정문. 석 달 넘게 이 두 소녀들은 이곳에서 고요한 피켓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토록 간절하게 시위를 하는 이유, 과연 뭘까요? 뜨거워진 지구, 그로 인해 생겨난 각종 자연재해들. 해가 갈수록 전 세계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무분별한 환경 파괴. 이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파리협정을 맺었죠.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공동연구와 기술적 지원을 포함한 초국경적인 국제협력과 공동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울산 신정중학교 학생 2명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위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바로 정문을 가득 채운 종이상자 피켓들. 무려 3개월이나 이 자리에서 피켓 시위를 했다는데요. 내가 나올 때마다 보이대요. 며칠 전문에도 보고 전문조에도 보고 내가 자주 오니까는 자주 나와 있대요. 지구를 활용한 SOS. 일주일 하루 고기 없는 날. 대한민국은 기후 가해국. 10년 후 멸종 위기종. 기후위기를 알리는 피켓과 함께 매주 주말 이곳에서 시위를 하는 학생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대공원 정문을 지킵니다. 그렇다면 두 학생이 시위를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지구온난화가 있다는 건 사람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다들 모른단 말이에요. 실천을 요구하고 좀 알아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학생들에게 호기심을 보이는 시민들도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이들은 기후 위기에 대해 친절히 설명합니다. 학생들의 대견스러운 모습에 응원하는 시민도 많은데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앉았으면 덜 추울 거예요. 감사합니다. 할머니께서 지나가시다가 되게 계속 유심히 보고 가시다가 저희한테 되게 마음이 아프게 되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시고 가시던 할머니가 계세요. 어른들이 다 망친 이 지구를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좀 들어라도 줘야 될까. 고맙죠. 고맙고 착하지. 앞으로의 장래를 생각해가지고 어른들이 이걸 처음부터 저질러가지고 아들한테 앞으로 이 환경이 대한민국이나 그건 아니고 세계가 완전히 멸망됐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시위 틈틈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2주 뒤가 기말고사라 이렇게 시간을 쪼개가며 정문 앞에서 열심히 공부한다는데요. 편하고 따뜻한 장소에서 공부할 수 있지만 매주 시위를 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추운 곳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윤혜영, 윤현정 학생 대단하네요. 다음 주가 시험이에요. 그래서 근데 시험을 못 치면 이제 막 너네 공부도 못하는 애들이 이런 걸 왜 하고 있냐 이런 말이 빗발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방지하기 위해서 공부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식사는 보통 집에서 싸온 도시락으로 해결합니다. 이 도시락에 한 가지 비밀도 있는데요. 바로 비건 도시락. 채식을 시작한 지 꽤 됐다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한 원인이 가축사육이고 또 숲과 환경 파괴의 가장 큰 원인이 가축사육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지구 환경을 위해서라도 비건을 실천하는 이유도 있고 또 동물권 같은 것을 위해서라도 비건을 실천하고 있어요. 현정, 혜영 학생은 학교만 갔고 서로 전혀 알지 못했는데요. 환경에 관심이 많고 우연한 기회로 친해지며 급격한 속도로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울산 대공원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학교 정문에서도 피켓 시위를 하는데요. 두 학생 첫 만남 얘기도 들려주세요. 이 친구도 비건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얘도 환경 문제나 기후위기 문제에 관심이 많겠다 싶어서 찾아갔는데 네, 관심이 가고 이 친구도 이걸 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그냥 같이 하게 됐어요.
두 학생이 시위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계기는 인천에서 열린 IPCC 총회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결과 때문입니다. 이 총회에선 기후위기로 2050년에 인구가 수억 명 감소될 수 있다고 발표하고 지구온난화 1.5도라는 특별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로 발전한 기후위기. 현정 해영 학생뿐만 아니라 각국의 청소년들이 나와 기후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여기서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활약이 컸는데요. 2018년 8월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학교를 결석한 채 스웨덴 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기후 파업을 국제적인 운동으로 만들었죠. 이에 영향을 받아 한국에서도 활발히 기후 파업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정 해영 학생도 지난주 금요일 서울로가 적극적으로 파업에 참여했다는데요. 시위를 마무리하고 두 사람은 피켓을 제작합니다. 환경을 위한 시위인 만큼 재활용이 가능한 상자 조각을 사용하는데요. 보통 SNS나 책을 통해 피켓 속 문구를 정합니다. 어제 책 산 거 있잖아. 아, 거기 뭐 있어? 환경과 관련된 책에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거가 안 와닿잖아, 그림만 보면. 그렇구나. 근데 나 그거 되게 설명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 나 근데 그거 되게 공포적이라 생각하는데. 생각하면 4도 정도밖에 안 오르는데 얘는 1년 때문에 100년에 1도 올랐거든요. 이런 온도 상승 그래프라든가. 기후위기 피켓을 만들 때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는 두 사람.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두 사람의 부모들도 처음엔 많은 걱정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아이들을 응원하고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아이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통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네, 애들이 되게 정성껏 만들고 있는데 그 정성만큼 알려지지 않아서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시험이잖아요. 그런 시험에서 빗대서 시험은 벼락치기가 가능하지만 기후위기는 벼락치기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피켓이에요. 시험처럼 미루다가는 뭐 1년 남았을 때 갑자기 모든 발전하는 시스템 다 꺼버려도 늦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빨리 차근차근 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석탄, 석유 발전에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싼 석탄 이런 거를 더 개발하지 말고 우리 미래에 좀 더 집중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만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평일엔 학교 앞에서 오전 8시부터 45분까지 매일 아침마다 시위를 이어가는데요. 비가 올 때만 제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이렇게 시위를 이어갑니다. 부지런한 모습으로 평소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던 친구들도 두 학생 덕분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데요. 지나가면 작은 응원을 보내는 친구들도 많아지게 됐습니다.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행동으로는 잘 표현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용기가 있다는 게 정말 저는 되게 멋진 것 같아요. 평소에 이렇게 피켓팅 하는 거 보면서 이제 저도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작은 변화지만 늘 안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또 이렇게 관련된 행동을 할 때 이제 딱 얘네 얼굴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의식 중에서. 현정 해영 학생이 석 달 동안 노력하면서 생겨난 작은 변화. 하지만 이 두 학생들이 핵심적으로 전하고 싶은 것은 개인의 실천을 넘어서 세계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라고 합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노력도 정말 중요한데 정말 이게 너무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그것보다 정부 차원에서 큼직큼직한 노력들이 중요하거든요. 좀 더 기후위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기후위기 정책을 잘 실천해 나갈 사람들을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Will withdraw from the Paris Climate Accord.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를 말하고 있지만 기후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말입니다.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세계 곳곳으로 퍼지기 시작하는 기후변화 운동. 자신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 외치는 이들의 간절한 바람. 어른들은 이제 어떤 해답을 내놔야 할까요?
반갑고 행복한 만남이 가득한 연말. 문채영 리포터의 12월 달력도 약속으로 가득한 것 같은데요. 모임 장소는 정하셨나요? 그래, 연말인데 우리끼리 좀 즐길만한 데 없어? 어디? 또 거기야? 아, 싫어. 거기 말고. 왜 좀 우리끼리 속닥하게 아담하게 모여서 좀 즐길 만한 곳. 그래도 좀 사진도 좀 찍고 연말이잖아. 그런 데 없을까? 색다른 연말 파티 방법을 찾으시나요? 이번 연말 모임만큼은 좀 더 특별한 추억으로 만들고 싶다면 여기를 주목하세요. 분위기 살리는 파티 소품부터 특별한 파티룸까지 2019년의 행복한 마무리를 위한 연말 파티 아이템 지금 공개합니다. 특별하게 기억될 파티를 위해 문채영 리포터가 찾은 곳은 달콤한 디저트 전문점. 크리스마스와 파티에 달콤한 케이크가 빠질 수 없죠. 귀엽고 앙증맞은 캐릭터 마카롱이 눈길 사로잡는 이곳에서 색다른 케이크를 만들 수 있다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진짜 이곳 카페에 들어오니까요. 저기 앞쪽에는 맛있는 초콜릿도 보이고 네. 여기는 진짜 경주 느낌이 물씬 나는 마카롱들도 보이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오늘 마카롱을 만들어 온 게 아니잖아요. 연말을 위해서 연말 케이크를 만들어 왔어요. 아무래도 케이크 하니까 좀 일반적인 케이크를 만들 것 같진 않아요. 이 마카롱 보세요. 얼마나 특이해. 오늘 어떤 케이크 여기서는 좀 많이 나가나요? 저희는 과일 올라간 일반 케이크도 많이 판매를 하고요. 네. 레터링 케이크나 아니면은 프로포즈를 위한 반지 케이크. 예, 아니면 부모님한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상장 케이크 같은 것도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사진을 직접 보내주셔서 자기 본인들 사진을 올라가는 포토 케이크도 하시고요. 안 그래도 제가 포토 케이크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사장님한테 사진 보내드렸는데 혹시 받으셨죠? 네, 제가 바로 제작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역시 준비성 좋으셔. 한번 가볼까요? 네. 동네 발견 진행자들의 단체 사진으로 포토 케이크 의뢰. 맛있는 생크림과 사진이 만나 어떤 케이크가 완성될까요? 짜잔! 사진과 케이크 준비됐습니다. 사장님, 근데 이게 끝이에요? 네, 이제 사진 올리기만 하면 완성됩니다. 근데 뭔가 여기서 끝내긴 좀 아쉬운데 다른 데코도 좀 넣으면 어떨까요? 포토 케이크는 사진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른 데코 하는 것보다 깔끔하게 하는 걸 많이들 선호하시고요. 다른 데코 원하시면 해드리기도 하지만 한 거보다는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하는 게 더 이뻐요. 그런데 사장님, 이 사진을 케이크에 올리면 좀 먹을 때 불편할 것 같긴 한데 뭐 사진 이렇게 들고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아니요. 전분이랑 설탕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그냥 같이 드시면 되고요. 올리고 나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소요되고 나면 자연적으로 흡수가 되면서 크림처럼 같이 드실 수 있어요. 식용 프린터로 사진을 출력해 포토 케이크 완성. 특별한 날 나만의 사진이 담긴 기념 케이크가 있다면 더 행복한 시간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아요. 제 얼굴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 얼굴이. 그래서 뭐 제 얼굴이라도 있으면 제가 먹기라도 할 텐데 뭐 MC분들 얼굴이 있으니까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뭐 본인들 얼굴 드시든지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쁘다. 이곳에서는 이색 케이크 외에도 예쁜 파티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아기자기한 소품은 물론 풍선 장식과 파티 요리까지 맡길 수 있어 생일, 기념일 파티나 특별한 모임 장소로도 인기라고 합니다. 사장님, 이 공간에 들어오니까요. 제가 공주님 된 것 같고 너무 예쁜 공간이 이렇게 숨어 있었네요.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 꾸밀 생각하셨어요? 아무래도 케이크를 하다 보니까 특별한 날을 맞이하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다 보니까 간단하게 준비를 해서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거기에 저기 보니까 드레스도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제가 저 드레스 입고 이 공간들 좀 어떻게 즐겨봐도 될까요? 네, 편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변신하고 올게요. 네.
아담하고 예쁜 공간에서 제가 직접 즐겨봤는데요. 저는 비록 이렇게 혼자 와서 즐겼지만 여러분들은 연말 파티로 친구들과 함께 이 공간에서 즐기면 너무 힐링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적극 강추해드릴게요. 올해도 수고했어, 문채영. 내년에도 화이팅! 두 번째 연말 파티 아이템으로 찾은 곳은 바로 꽃집입니다. 역시 특별한 날에는 꽃이 빠질 수 없죠. 약간의 꽃과 약간의 센스만 있다면 우리 집 식탁도 연말 파티 분위기를 물씬 낼 수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크리스마스와 연말 파티에 꽃이 빠질 순 없겠죠. 이곳에선 크리스마스 트리부터 예쁜 꽃을 활용한 소품들까지 만날 수 있는데요. 꽃가게에선 어떤 파티 아이템을 추천해 주실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쪽에 들어오니까 확실히 꽃들도 많고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는 소품들을 조금씩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좀 특별한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 내는 아이템을 찾으러 왔어요. 네. 혹시 여기서도 약간의 꽃을 이용해서 연말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연말에는 보통 빨간색 꽃들이 많이 판매가 되거든요. 빨간색 장미나 빨간색 튤립, 그다음에 뭐 포인세티아, 그다음에 블루버드라는 소나무 소재를 이용해서 연말 분위기를 낼 수 있습니다. 역시 연말 분위기 낼 때는 레드와 그린의 조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말로만 설명을 들으면 뭔가 아쉽죠. 크리스마스에 잘 어울리는 리스 만들기에 도전해 볼까요? 크리스마스 하면 역시 크리스마스 리스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리스를 만들어 볼 텐데 여기 앞쪽에 보면 정말 다양한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이 나뭇가지의 리스트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소재들을 엮어서 동그란 모양의 리스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네. 벽에 거셔도 되고 아니면 현관문 앞에 거셔도 되고 바닥에 두셔서 캔들 초를 하나 올려두시면 네, 연말 분위기를 내실 수 있습니다. 진짜 이거 하나로 그냥 연말 분위기 제대로 날 것 같아요. 지금 빨리 한번 만들어봐요. 네. 먼저 준비한 꽃과 재료들을 리스 크기에 맞게 잘라주세요. 잘 어울리는 소재들을 모아 다발로 묶어준 다음 나뭇가지 틀에 안쪽으로 한 번, 바깥쪽으로 한 번 지그재그로 이어서 달아주면 분위기 있는 리스가 완성!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진짜 크리스마스 느낌 물씬 나는 것 같아요. 아까 왜 초 위에 이렇게 얹었을 때 너무 예쁘던데 그러면 이 연말 파티룸 만들 수 있는 좀 다른 소품들 활용할 수 있는 팁 좀 알려주세요. 체크 무늬에 이제 식탁고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시거나 네. 아니시면 집에 있는 자그마한 화분들을 이용하셔서 체크 무늬에 패브릭을 감싼 다음에 이제 따뜻하게 이제 리본으로 묶어주시면 좋고요. 네. 아니시면 이제 꽃들 위주로 하신다면 빨간색 이제 꽃들 위주로 해서 화병 굳이 뭐 작은 화병들이 아니더라도 음료수병을 활용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꽂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알려주신 팁을 활용해 파티룸 테이블을 꾸며볼까요? 이곳 역시 꽃으로 꾸며진 아늑하고 예쁜 공간을 나만의 특별한 파티룸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곳에서 브라이덜 샤워가 예정돼 있다고요? 네, 이렇게 크리스마스 소품들을 이용해서 연말 파티 분위기 물씬 나게 저희가 꾸며봤는데요. 이제 주인공들만 오면 되겠죠?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를 축하해주기 위해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연말을 맞아 더 특별하게 꾸며진 파티룸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셨길 바래요. 다들 행복해 보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연말 파티 아이템들 어떠셨나요? 이색적인 케이크부터 또 꽃장식들, 거기에 파티룸까지 정말 완벽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번 연말에는 이렇게 파티룸에서 멋진 파티하면서 보내는 건 어떨까요? 이색 케이크와 아름다운 꽃장식, 그리고 특별한 파티룸이 기다립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뭘 살리냐고요? 여러분 3살 버릇 아니죠. 3살 식습관 80까지 간다. 나트륨은 줄이고 건강은 살리고 나트륨을 줄이기 위한 교실과 어린이 요리 교실이 함께 열린대요. 여러분 어떤 곳인지 함께 가보시죠. 건강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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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살 식습관 80까지 간다. 단짠단짠은 진리라지만 모름지기 건강이 최고 아니겠어요?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즐겁게 나트륨에 대한 교육과 아이들과 함께하는 요리 교실이 경북 봉화에서 열렸습니다. 당류와 나트륨을 줄이고 건강은 살리고 아이들과 함께해서 더 즐겁고 부모님과 함께라서 더 행복한 어린이 요리 교실 건강하고 맛있게 즐겨볼까요? 행복을 여는 건강도시 봉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건강한 어린이 요리교실이 열린다는 소식에 엄마 아빠 손잡고 속속들이 등장한 어린이 친구들. 다들 준비됐나요? 우와 벌써부터 많이 들어오셨어요. 엄마 아빠도 있고요. 우리 꼬마 천사들도 있는데 다들 뭘 준비하는데 뭘 준비하고 있을까요? 다들 뭐하러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열리는 날. 이름하야 어린이 나트륨 줄이기 요리교실. 나트륨에 대한 이해와 직접 만들어보는 요리교실이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소금 꼭 필요한 영양소이긴 하지만 과하면 안 좋다는 거잖아요, 선생님. 네네. 그렇다면 이 나트륨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뭔가요? 먼저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식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뭐 예식을 할 경우에는 소스를 따로 주세요라고 말하거나 싱겁게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 조금 싱겁더라도 나트륨 조금 줄이는 거 노력해보세요. 영유아기의 식습관은 평생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생활 속 저당, 저나트륨 식단 실천으로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 건강에 대한 뜨거운 관심. 이 수업이 처음인가요? 아니요, 2번째. 2번째? 네. 오, 관심이 좀 많으셨군요. 아니, 그렇다면 첫 번째 수업 듣고 나트륨을 확 줄이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죠. 왜요? 좀 생활에 좀 접목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나트륨을 줄이자니 맛이? 좀 맛이 없었어요. 또 맛을 생각해서 많이 넣자니 건강이? 안 좋고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2번째 수업 들었잖아요. 네. 지금은 어떤 마음이세요? 2번째 수업을 들으셨는데. 첫 번째 들을 때보다는 좀 더 귀에 쏙쏙 더 들어오고 좀 더 나트륨을 줄이겠다는 좀 생각을 좀 다짐을 하게 돼요. 줄이자, 나트륨을 줄이자. 건강을 위해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나트륨이라지만 뭐든 과하면 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트륨 과다 복용은 심혈관 질환 및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해 두셔야겠죠? 심심한 식습관으로 건강에 켜지는 그린라이트. 제철 맞은 건강한 과일 탱글탱글한 귤과 설탕을 넣고 보글보글 졸여주면 수제 귤잼 완성. 이해질세라 가족들의 사랑까지 듬뿍 담은 달콤한 쿠키도 대령이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 가족 있잖아요. 학부모와 아이가 함께 만드는 요리교실에 엄마들 사이에 아빠가 있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아빠 맞죠? 네, 맞습니다. 누가 아빠입니까? 우리 아이 이름? 김하은이 아빠입니다. 하은이 사랑합니까? 네. 얼마나 사랑한다? 하나 사랑한다. 그 마음을 가득 담아서 지금 쿠키를 만들고 있네요. 예. 보니까 이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예, 평소에는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없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뭐 준비를 다 해주시고 해가지고 아이한테 못 놀아줬던 거를 이제 여기서 같이 요리를 함으로써 뭐 미안한 마음도 좀 덜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같이 집에서도 이런 한번 만들어 봄으로써 집에서도 또 한번 같이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가 요리사. 그동안 요리라고 먹어보기만 했던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요리교실은 특별한 추억의 한 페이지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요리를 만들면서 또 교육도 하잖아요. 나트륨 줄이기. 네네. 저는 진짜 오늘 와서 알게 된 사실인데 나트륨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제가 국을 끓이거나 음식을 할 때 1g이 섭취량인데 제가 그 이상을 항상 넣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몰랐던 건 알게 됐네요. 네네네. 그렇다면 배웠으면 써먹어야죠. 네. 이 집에 가서 나트륨 확 줄이실 겁니까? 네, 줄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 번에 쉽지 않겠죠? 아무래도 나트륨이 많이 들어갈수록 맛이 있어서 쉽진 않겠지만 예. 그래도 좋지 않으니까 네. 줄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아이를 위해서라도. 네. 가족을 위해서라도. 네. 아자아자 화이팅! 화이팅! 나트륨 줄이자! 줄이자! 직접 만들어 더욱 즐겁고 직접 만들어 더욱 맛있는 어린이 나트륨 줄이기 요리교실. 깨알 같은 고사리 손 합세. 엄마 아빠와 함께 끈끈한 유대감은 덤요. 달콤한 사랑 한 스푼 투척.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우리 어머님 이 모습 때문에 참여하게 되신 건가요? 네, 아이가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저번에 케이크 만들기도 참여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했고 집에서는 솔직히 이런 거 힘드니까 여기 와서 더 쉽게 참여할 수 있으니까 참여하게 됐어요. 오, 쉽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잘 왔어요. 아이가 너무 좋아하네요. 금손 새싹 아이들과 엄마 아빠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비록 같이 요리하는 것이 조금은 어색하고 서툴진 몰라도 함께라서 더욱 맛있는 모양 쿠키와 귤잼. 달콤한 향기와 함께 서로의 얼굴에 웃음꽃이 번져 나갑니다.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 엄마. 네. 아이와 함께 만든 쿠키 맛은 어때요? 그래요. 바삭바삭하니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쿠키? 네. 먹어? 와, 엄마와 함께 나눠 먹는 이 쿠키 사랑이 가득합니다. 어머님 어떠세요? 만들 때도 재밌었고 그다음에 바로 직접 구워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쿠키 맛은? 사랑이 가득한 맛. 평소 살림에 어색하던 우리네 아빠도 두툼한 손으로 조물조물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이때. 가슴 깊숙이 가족의 사랑과 특별한 요리 교실의 추억은 물론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선물해 주기로 약속하실 거죠? 재밌고 그리고 여기서 만드는 것도 맛있어요. 예, 와이프도 만들어서 가면 좋아하고 둘째도 같이 먹으면 또 좋아할 거고 예, 상당히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여보, 연서야 쿠키 맛있게 만들었으니까 나중에 같이 맛있게 먹자. 대한민국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미국 식약처 기준의 무려 2배. 인스턴트와 가공식품 무방비 상태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엄마 아빠가 두 팔 걷고 나섰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교육도 듣고 아이들과 함께 요리하며 가족 간의 정을 쌓을 수 있는 시간. 여러분도 저염 저당하세요. 저염 저당 식습관으로 모두 건강하세요.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기온이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어 춥고 건조한 겨울.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촉촉하게 실내 적정 온도와 습도 지키는 방법 알아볼까요? 춥고 건조한 날씨 때문에 건강을 해치기 쉬운 겨울철. 아유, 감기가 오려나? 안 되겠다. 보일러를 좀 높여야지. 이럴수록에 방을 따끈따끈하게. 방을 너무 덥게 하면 더 안 좋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아이, 뭐가 맞는 거야? 아이, 방원 온도를 높여야 돼. 어찌해야 돼? 아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권고하는 적정 실내 온도는 18에서 20도씨입니다. 적절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감기, 독감 등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온도에서 춥다면 내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0도씨에서 내일을 입는 것과 25도씨에서 내일을 입지 않는 것은 비슷한 수준의 온열 쾌적감을 보입니다. 영하로 내려가는 추운 날씨에 너도 나도 다양한 난방 제품을 찾게 되는데요. 난로에 전기 매트에 보기만 해도 뜨끈해지네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많이 찾으시는 제품은 주로 전기 매트나 전열기기를 많이 찾으시는데요. 겨울에도 캠핑 등 야외 활동을 즐기는 분들도 늘어나면서 실내뿐 아니라 야외용으로도 많이 찾으십니다. 온풍기는 따뜻한 바람이 나와 넓은 공간의 온도를 높여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전기 소모량이 커서 가정보다는 사무실이나 매장에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히터는 직접적으로 열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전기 소모량이 온풍기보다는 적어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특히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전기장판의 경우 전기장판 안에 있는 열선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접어서 보관하시는 것보다는 말아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주목받는 난방 제품도 있다는데요. 테이블 아래 붙여서 이불을 덮어 사용하는 가정용 난방기기도 있고요. 또 마치 휴대폰처럼 USB 충전기를 사용하는 발열조끼도 인기라네요. 야외에서 일하거나 낚시 갈 때 참 좋겠네요. 적정 실내 습도는 40에서 60%입니다. 일반적으로 습도가 40% 이하일 때 바이러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호흡기 점막에서 바이러스, 세균, 미세먼지 등 각종 유해 물질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에서 60%의 적정한 습도는 바이러스나 곰팡이 등의 활동을 막아주고 따뜻한 난방열을 잡아주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하, 40%에서 60%라고요. 겨울철 건강을 위해 적정 온도만큼 중요한 적정 습도를 지키는 방법 알아볼까요? 아니 뭐 식물들이야 다 똑같지 않나 싶긴 한데 그중에서도 이 습도 조절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식물들이 있다고 해서 소개받으러 왔어요. 네, 모든 식물들이 다 그런 효과가 있긴 한데요. 그중에서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식물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눈부터 시원해지는 초록식물 화분으로 그린 인테리어와 습도 조절 효과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볼까요? 이 식물은 지금 테이블 야자라는 식물이고요. 그 야자 식물들 같은 경우는 수분을 잎에서 방출하기 때문에 습도 조절 효과가 탁월하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관리 방법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분무를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겉흙이 마를 경우에 듬뿍 주신다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식물은 개운죽이라는 식물인데요. 야, 보기에도 그냥 대나무처럼 쪽쪽 곱게 뻗고요. 네네네. 이거야말로 개운죽이야말로 다른 식물도 다 효과가 있지만 가장 효과가 뛰어난 습도 조절 효과가 뛰어난 식물이고요. 네, 아예 그냥 화병에 그냥 물을 듬뿍 해서 담아놨는데. 네, 정말로 가습기 사용을 대체하실 수 있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이고요. 화병에 물에 담가놓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굉장히 쉽거든요. 네네. 물병을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자주 갈아주시면 되고요. 습도 조절에 좋은 식물로 보스턴 고사리를 빼놓을 수 없다는데요. 그늘에서도 잘 자라고 실내 상대 습도를 측정하는 지표 식물로 이용할 수도 있다네요. 떡갈리 고무나무는 습도 조절은 물론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 분무기로 잎에 물을 자주 뿌려주세요. 야, 뭐 요즘 건조하다 해서 빨래대도 내걸어보고 머리맡에 수건도 걸어보고 하는데 네. 그래도 바스락거리고 건조하다 이런 네네. 얘기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식물들을 올 겨울철에는 한번 곳곳 장소에 놔둬보시고 네. 겨울철을 좀 촉촉하게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벌써 촉촉해졌어요. 실내 습도를 편리하게 조절해주는 가습기. 그런데 유난히 건조하다면 가습기를 가까이 놓고 사용해도 괜찮은 걸까요? 아닙니다. 가습기에서 나오는 수증기는 호흡기 점막이나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습기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사람으로부터 1~2m 이상 떨어뜨려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코도 바짝 마르는 것 같고 목도 그냥 칼칼하고 물을 한 잔 마셔야겠다. 언제 오셨어요? 많이 건조하시죠? 제가 오늘 간단하게 가습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산림 전문가 이시원 선생님과 함께 천연 가습기 만들어볼까요? 재료도 간단한데요. 펠트지와 글루건, 가위와 작은 물병이나 컵을 준비해주세요. 크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가습에 도움이 되는 소품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이렇게 펠트지만 있으면 됩니다. 문구점에서 쉽게 보는 건데요. 네, 손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럴까요? 네.
먼저 펠트지를 반으로 접어서 가위로 자릅니다. 이때 끝까지 자르지 말고 약간 남겨두세요. 이제 글루건을 이용해서 고정하고 돌돌돌 말아서 고무줄로 묶거나 글루건으로 고정합니다. 펠트지를 살짝 벌려서 모양을 잡아주고 물병이나 컵에 꽂아서 물을 부어주세요. 어때요? 펠트지 가습기 정말 간단하죠? 그럼 이게 유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이 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계속 보충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 펠트지에서 냄새가 나면 갈아주셔야 돼요, 펠트지를. 네.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천연 가습기, 활용할 수 있는 재료가 다양하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귤이라지 뭐예요? 선생님 나눠줬네. 귤 얼마나 단지 한 자리에서 이만큼을 까먹었잖아요. 하나 드셔보세요. 근데 저는 이 귤보다 이 귤 껍질이 더 탐이 나는데요? 귤 껍질 이거 쓰레기통에 버릴 건데요. 이 귤 껍질을 가지고도 천연 가습기를 만들 수 있는데 왜 버려요? 이 귤 껍질로요? 네. 이번엔 귤껍질 가습기. 먹고 난 귤껍질을 모아서 통풍이 잘 되는 용기에 담고 깨끗한 물을 뿌려주면 끝.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네. 이 귤 껍질에는 여러 가지 농약 성분이라든지 보존료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제거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베이킹 소다로 깨끗하게 닦아주신 후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먹기 전에 세척부터? 네네. 수분이 많고 좋은 향을 지닌 귤껍질. 면적이 작은 곳에 더 좋다는데요. 아이들 공부방에 안성맞춤. 수시로 물을 뿌려주면 습도도 높이고 상큼한 향도 퍼지고요. 천연 가습기를 만드는 또 하나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데요. 바로 깨끗한 수건을 건조대에 걸어서 끝을 물에 담가 놓는 것. 밤새 촉촉하겠죠? 어머, 뭐 어려운 게 있어요 말이죠. 가습기 만드는 거. 일도 아니네요. 네, 정말 쉽죠? 당장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집안의 습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쾌적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적정 온도와 적정 습도 지키기. 실내 온도는 20도 정도로, 실내 적정 습도는 40에서 60% 사이로. 오늘 만들어 본 천연 가습기도 활용해 보세요.